눈 수술을 부은 것이 광대 수술에 영향을 주거나 광대 수술을 부은 것이 눈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우리가 아무것도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걸 먼저 할지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면 그러면 이제 얼굴뼈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얼굴뼈 수술은 얼굴의 모양도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요.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옆모습도 많이 바꾸거든요. 그래서 옆모습이 바뀌면 우리가 이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마로부터 입술의 위치, 이마로부터 턱 끝의 위치 이런 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. 이제 그거에 맞춰서 코의 높이나 코의 모양이나 또 코하고 입술의 각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특히 양악, 윤곽 이런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눈코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일단 눈 수술은 얼굴뼈 수술 중에 광대 수술하고만 좀 관계가 있어요. 양악 수술하고 V라인 수술하고는 눈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얼굴뼈 수술 직전에 눈 수술을 해도 되고요. 다만 이제 같이 하면 좀 불편하죠. 뭐 눈도 부어 있고 숨쉬기도 답답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합쳐져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순서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. 근데 이제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저희 병 같은 경우는 그 광대를 절골하는 부분이 눈하고 좀 가까운 편이에요. 그래서 간혹가다 눈에 충혈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눈 수술을 부은 것이 광대 수술에 영향을 주거나 광대 수술을 부은 것이 눈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광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눈 수술은 조금 나중에 광대 붓기가 좀 더 빠지는 한 달,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 눈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코 수술인데요. 코 수술은 양악 수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. 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양악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신 마취를 할 때 사용하는 튜브가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 튜브를 넣어놓고 나서 코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. 또는 코 수술을 해놓고서 양악을 한다고 하면 그 코 수술한 부분으로 튜브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고요. 특히 상악을 절골을 할 때 이 코에 있는 비중격하고 상악뼈하고 원래는 붙어 있거든요. 그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수술할 때 그 두 개가 분리가 돼요. 코 수술을 만약에 미리 했다면 수술한 시기가 얼마 안 됐다면 그 코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또 수술할 때 이제 모든 경우가 그러지는 않지만 위턱뼈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뒤로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콧볼의 모양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양악수술하고 코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죠. 뭐 대부분의 경우 다 묶어주는데 근데 미리 코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양악수술 후에 또 코 모양이 약간 변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양악수술 이후로 코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우리가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한 다음에 뼈가 자기 자리에 붙고 그 다음에 뼈를 감싸고 있는 피부가 붓기가 빠지면서 근육의 움직임들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. 아무리 급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.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6개월, 7개월까지도 얼굴에 변화가 좀 있거든요.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은 더 좋겠습니다. 붓기나 처짐이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지방을 그냥 같이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 없다기보다는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슬림한 얼굴형을 가질 수 있겠죠. 하지만 리프팅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. 리프팅은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피부를 더 타이트하게 탄력을 주는 거고 아니면 처진 게 있다면 그걸 올려주는 건데 이걸 윤곽수술과 동시에 한다면 윤곽수술 후에 어느 정도 처질지도 모르고 윤곽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붓거든요. 그러면 피부에 탄력을 줬던 게 어차피 부종이 생기면서 다시 늘어나게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리프팅을 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리프팅한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. 그래서 리프팅을 받는 거는 그런 붓기들이 좀 다 빠진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광대 수술과 양악 수술 또는 광대 수술과 V라인 수술은 부위가 전혀 달라요. 수술하는 부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텀을 두어야 되는 건 없어요. 하지만 상악 수술을 할 때 절개 부위하고 광대 수술을 할 때 절개 부위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상처가 다 아밀기도 전에 절개해서 다시 한다면 상처가 다시 붙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그 다음에 광대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2주에서 한 달 이상 지나야
그 수술했던 부분에 상처가 다 아물거든요. 그 이후에 광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관계 없습니다. 가슴 수술하고 윤곽 수술은 너무 많이 부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 없고 다만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힘들겠죠, 그죠? 여러 부위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. 오늘 이제 수술 종류별 순서 여기 대해서 알아봤고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이 수술과 관련돼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선정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좋아요. 제 시간에 밥을 먹어가지고.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.